안녕하세요, 토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따끈따끈 베이커리 한 번에 몰아보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총 69화로 이누야샤의 감독이었던 아오키 야스나오가 감독을 맡고 선라이즈에서 제작하였죠. 그럼 따끈따끈 베이커리 한 번에 몰아보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 태양이가 맛있는 빵을 만들었다고 좋아하던 중 누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도쿄에 가야 한다는 걸로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시작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가족들은 태양이가 만든 빵을 맛보며 호평을 늘어놓네요. 자신의 빵은 일본의 빵인 제빵 55호라며 포즈는 서비스. 여기 정열적이고 자주함이 깃들여진 태양의 손을 가진 소년 태양이가 일본인을 위한 빵, 제빵을 만들어갈 일대의 장정이 시작되려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태양은 6살 때의 일을 떠올리는데 누나와 함께 빵집인 상피에르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태양은 맛있는 빵에 이끌려 강도일의 허락을 받고 주방을 구경했었죠. 가리켜준 대로 빵을 만들며 좋아하는 태양이. 하지만 아직까진 빵보다 밥이 더 좋답니다. 자신은 프랑스에서 수업을 받고 프랑스에서 나름대로 직인으로 잘 나갔지만 제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출발을 내 고향에서 이루고 싶었지만 자리 탓인지 빵이 안 팔린다네요. 강도일은 내 빵이 어디까지 먹힐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태양의 힘을 필요로 한답니다. 우유 대신 숨겨진 맛을 넣고 태양이가 반죽을 시작합니다. 강도일은 이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보다 발효 속도가 다르다며 태양이는 프랑스의 인류 방직인 안에서도 드물다고 알려지고 있는 마법의 손을 가졌다며 놀라죠. 결국 태양이가 만든 빵은 나쁜 빵에 대한 기억으로 빵을 싫어하던 할아버지의 입맛까지 사로잡는데 성공! 강도일은 그 숨겨진 맛은 도유였으며 그 뒤의 맛을 거기까지 끌어올린 건 너의 태양의 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강도일은 제빵을 낳고 일본에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도쿄로 간다 하고 내가 제빵사의 꿈을 꾼다며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덧 도쿄에 도착한 태양이는 강도일의 말을 기억하며 이 도쿄 중심지에서 작품 56호부터는 내 진정한 제빵 찾기에 싸움이 시작된다며 다짐하죠. 그런 태양이가 도착한 곳은 일본 제1의 빵집인 빵타지야. 첫날부터 지각을 한 태양이는 아무것도 안하고 감점부터 시작하네요. 최강기는 태양에게 이 시험은 채점 방식이라며 10점으로 시작해 채점에 의해 점수가 0점이 되는 순간 불합격이라 합니다. 그렇게 35명 중 1명을 뽑는 판타지아 본점 본체용 시험이 시작되려 합니다. 시험은 시작되고 탈락자가 속출하는데 이유는 코털이 삐져나왔고 땀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런 이유들. 태양이도 머리가 부시시하단 이유로 감점을 받는데 그때 판타지아 회장의 친손녀 성주란이 자신의 머리띠를 빌려주며 태양이를 도와줍니다. 최강기는 뭐 저런게 있나 싶지만 회장의 손녀기 때문에 속으로만 욕하는 중. 이어 빵 만들기의 기초를 보기 위한 시험이 열립니다. 제한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빵을 만드는 사람들. 지원규는 딱 좋게 부풀었다며 3분 30초 후에 뭉치겠다 확신하지만 빵에 싱크홀 출현. 반면에 태양을 본 원규는 발효의 속도가 빠르다며 따뜻한 손을 가졌다 놀랍니다. 제빵 56호를 본 원규는 다른 게 더 있냐 묻고 태양이가 55호를 보여주자 시험 중에 취식을 하려는데 맛있다며 다시 한 번 더 놀라죠. 이제 2시간이 경과되고 반죽 성행이 이루어지는데 태양이가 위협적이다 원규는 방해작전을 펼칩니다. 일부러 그런 건데 심정이 착한 건지 또다시 만들면 그만이라네요. 착한 어린이 선발대회 출신인 듯. 태양은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에 보텐 이스트균을 부풀려 발효를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며 단호하게 56호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태양은 요구르트를 요구하고 이스트균 대신에 비피더스균을 쓰려나 봅니다. 태양이는 빵을 오븐에 넣었고 신경이 쓰이던 원규는 오븐을 여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후지산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후지산의 자태에 또 감탄하던 원규는 자신이 봤을 땐 국기 모양이었는데 라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황스러워 합니다.
경단 부분까지 확인한 원규는 방해를 한 이후로 20분 만에 굽기 시작해 발효를 시켰다며 다시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러자 이 빵은 무발효 빵인 제빵 16호라 말하는 신태양. 이제 모든 시험 시간은 흘러가고 평가를 받을 차례. 최강기는 맛도 안 보고 눈으로 점수를 매기자 따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자 그건 나이기 때문이라며 오글거린 풍년을 만들어 주네요. 최강기는 잘 만들어진 빵에는 탄력이 있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바로 복원된다며 빵을 눌러보고 내 놈의 빵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소리치네요. 게다가 이스트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 발효가 부족하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의 예를 들어준다며 난공 카이의 빵에 펀치를 날려 버립니다. 강력한 펀치에도 원상복귀되는 난공 카이의 빵. 이제 원규의 빵을 평가하려는데 중국의 찐빵인 호아치를 만든 원규. 하지만 원규는 마이너스 2점을 받고 먹어보라 하자 자신 같아 쓴 굽는 시간을 30초는 짧게 했을 거랍니다. 이제 태양의 후지산 빵 차례인데 원규는 이 녀석의 빵에 정신이 팔려 그런 거라며 분해합니다. 최강기는 후지산 앞에서 초긴장을 하며 시집가지 않는 이상 판단이 안 선다고 합니다. 수많은 도전 작품 중에 유일하게 맛을 보는 후지산. 맛을 본 최강기는 촉감에 당황하며 이건 후지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산이라 칭하며 모양은 다르지만 이건 인도의 빵, 난이냐 묻는 최강기. 그러자 태양은 제빵 16호라 말하고 최강기는 난이라며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태양은 이건 내가 일본 독자적인 빵을 목표로 만든 16호 작품이라며 울분을 토하는 중. 태양은 카레가 일본 요리인 줄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 빵을 먹는 방법은 뒤집어서 이 공간에 카레를 부어 먹는 거랍니다. 원결은 일장기 같은 경단이 왜 오븐에 천장에 붙어 있었냐 묻자 그건 오븐 천장에 반죽을 붙여놓은 접착제 같은 거라며 접착면이 내려오는 사이에 구워진 부위가 따라와 마지막에 반죽의 접착력이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거랍니다. 결국 최강기는 태양에게 처음으로 플러스 2점을 줍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난공 카이, 송주란, 지원규, 신태영만 남고 모두 탈락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공통과제를 주는데 내일 난 12시까지 크로와상을 만들라는 것. 태양은 정작 크로와상이 뭔지 모르고 있었고 송주랑은 크로와상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왜 잘해주냐 묻자 자기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말하는 송주랑. 그때 태양이를 안고 사라지는 지원규. 지원규는 난공카이의 잡지를 보여주며 녀석은 빵 제조 기능 1급의 지상 최연소 취득자라며 빵지계인 신일환 결승전의 우승자고 그 결전전의 테마가 크로와상이었으니 너나 나나 이 남자에게 이길 수 없으니 손을 잡자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혼자서 만들 거라며 제조법은 성주란에게 배울 거랍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강제 공개하며 다행히 태양의 동정을 얻어내는데 성공. 크로와상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빵을 만들어 나가는 태양과 원규. 그때 잘 돼가내며 성주란이 등장하는데 태양이를 뺏길까봐 가정사 다시 등장. 성주란은 할 얘기가 있는지 태양이를 데리고 나가고 원규 혼자 크로와상을 만듭니다. 이제 크로와상을 최강기가 심사하려는데 원규의 크로와상은 새까맣게 타있었고 난공카이는 타지 않고 완성시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놀리네요. 태양은 불이 약하다며 더 태워야 한다고 중요한 건 내용물이라 말하며 숟가락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잠시 후 태양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고 태양이가 이 채용시험을 사퇴했답니다. 그때 성주란이 등장하는데 팡타지의 회장 할아버지인 성시모와 같이 등장해 주십니다. 사실 성주란은 회장의 손녀딸이며 팡타지아 4, 5점을 맡고 있었고 채용시험에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원규는 태양이가 사퇴한 것도 이 일에 눈치채서 그런 거라 합니다. 이제부터 최종시험에 실식을 하겠다는 최강기. 강기가 타버린 크로와상을 억지로 먹으려 하자 원규는 작품을 완성시키는 게 장인정신이라며 빵을 쳐버리네요. 그때 밤하늘에 떠오른 초승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것 안에서 멋지게 구워졌다며 찰진 리액션을 선보이는 최강기. 맛을 본 강기는 만든 인간에겐 한 개의 작은 크로와상이겠지만 빵업계 측면에서 위대한 한 발짝이라며 맛에 놀라는 모습. 가장 바깥쪽의 10층 정도는 먹는 부분이 아니라 맛을 안에다 받아두려 했던 것. 난공카이도 맛을 보더니 자신보다 맛있다며 쓰러지기까지. 회장 할아버지는 지원규를 팡타지아 본교 분점에 맞이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가 사퇴를 한 건 사실 태양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원규와 같이 크로와상을 만든 게 들통나며 원규의 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제빵밖에 만든 적 없는 나보단 지식이 많은 원규가 남아있기를 바래서 였답니다. 이 말을 들어 원규는 이래서 시골뜨기는 곤란하다며 눈물을 쥐어 짜내는 중. 떠나려는 태양이를 붙잡은 원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 사퇴를 한 상태였으며 스푼이란 건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며 넌 스푼이라 말하는 원규. 이 모습을 보던 회장은 크로와상을 둘이서 만들었던 걸 알게 되지만 그 기술은 정말 아깝다며 둘을 채용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그러자 성주라는 자신의 지점에서 데려가고 싶다 하죠. 그렇게 빵타지아 4호점에 태양과 원규는 첫 출근을 하게 되지만 원규는 자신이 태양에게 감동받아 사퇴했으면서 5명밖에 없는 소규모 지점이 마음에 안 드는지 괴로워하네요. 성주라는 오늘 프랑스 빵을 만들라면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양인 파리짠을 만들어 달랍니다. 태양은 제빵과 비교하자면 라이벌 같은 존재라며 지지 않는다 합니다. 제빵이 뭐냐 방달수가 묻자 일본에는 일본의 이름이 붙을만한 빵이 없다고 일본에서 한 빵이 바백에 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신은 바백에 지지 않을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빵, 제빵을 만드는 게 꿈이랍니다. 태양은 태양의 손으로 이스트균을 발효시켜 대담한 간맞추기로 파리짠을 만듭니다. 드디어 원규와 태양의 파리짠이 완성되고 원규의 파리짠을 맛본 주라는 괜찮다는 병을 내놓고 태양의 파리짠을 먹고는 여긴 일본이지만 이쪽에선 세련된 프랑스의 파리가 펼쳐지고 있다며 리액션의 표본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호평을 받은 태양의 빵은 진열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점장이 정할 거랍니다. 사람들은 성주란이 점장이 아니었냐 묻고 사실 성주랑은 빵타지아 4호점 지점장 대리. 빵을 들고 길 가던 태양은 강도팔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고프니 빵을 달라고 하는 강도팔. 강도팔은 먹진 않고 냄새만 맡더니 이내 빵 조각을 말에게 던져버리는데 말은 빵을 먹질 않았고 그딴 빵을 인간에게 먹일 생각이냐며 살인자라 합니다. 태양이 애초에 말이 빵 같은 걸 먹을 리 없다 하자 주머니에 감춘 자신의 빵을 말에게 던지자 맛있게 먹는 말. 그리고 태양은 강두팔이 빵타지아 4호점의 점장이란 사실에 깜놀. 그러면서도 일본 제1의 프랑스 빵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라며 존경하는 눈빛을 발사하네요. 강두팔은 내일 여기로 말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져오라며 안 그러면 자르겠답니다. 가게로운 원규는 말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왜 만들어야 하냐 따지고 송주라는 점장님의 동생이 옛날에 유제품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 쓰러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알레르기를 신경쓰고 있다고 하죠. 태양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알레르기를 조심하라며 울고 누나는 가족들은 하나코의 젖을 이용하기에 별 걱정이 없다 합니다. 그렇게 직접 태양이가 있는 곳까지 하나코의 젖을 배달해주는 누나. 나 맛집이다요. 땡큐. 약속된 시간에 버터를 만드느라 늦었다는 태양의 말에 놀라는 정장님. 원규는 정장님의 동생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냐며 화내면서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중 하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며 그 우유로 만든 버터도 마찬가지라 하죠. 그러자 하나코라는 사냥의 젖으로 만든 버터라 말하며 이 빵을 제빵 24호 개정판인 프랑스 제빵이라 이름 짓습니다. 원규는 연맥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을 말에게 던지자 맛있게 먹네요. 이번엔 태양의 빵을 던지는데 말은 혀로 핥으려하고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 칼로 밟아버리는 말. 원규가 우유나 버터를 섞지 않으면 점장의 빵에 비해 부드러운 내용물의 반죽을 만들 수 없다 하자 점장이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천연효모이며 빵 발효에 가져다 쓴 천연효모는 발화염이라 알려주죠. 태양에게 왜 버터를 사용했냐 묻자 할아버지가 출전 후 일본 내에 우유가 많지 않아서 보통 사냥의 우유를 먹었고 우유 알레르기에 걸리지 않았다 했답니다. 점장은 태양의 빵을 맛보더니 놀라고 이내 원규도 맛을 보는데 또 리액션 대방출 중. 우유에는 없는 희미한 산미와 풍요한 향기가 난다며 놀라죠. 하지만 말이 먹지 않았기에 태양은 긴장하는데 점장은 이제 그건 상관이 없다며 넌 나와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편 빵타지아 본점에 사람들이 오글거리는데 빵타지아 4호점에 팔다 남은 빵들로 가득하네요. 점장은 맞은편에 있는 최대의 라이벌 상피에르 도쿄 분점이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これはファンタジアの皆さん朝から遅산피에르의 점장인 강노일은 태양이 들고 있는 제빵을 모욕하며 뭔가 재수없음을 풍깁니다. おじさんもジャパンもバカにするな。 まあ落ち着け。 그러자 강두팔은 내놈 따위가 만드는 빵은 태양의 제빵을 이길 수 없다며 도발합니다. 상피에르의 점장인 자신에게 저런 꼬맹이가 도전한다며 자극 좀 받은 듯 보이네요. 강노일은 이번에 신작품 발표회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온다며 그쪽의 제빵이라는 것도 발표해 보랍니다. 그러자 빵따지아의 신작빵인 제빵이 위인지 상피에르의 신작빵이 위인지 방송에서 가려 보잡니다. 考えてらっしゃい 강노일은 빵에 설탕을 잔뜩 집어넣으며 세상 짜증나는 몸놀림으로 신작빵을 만들고 직원에게 먹이니 직원은 맛있다는 훌륭한 리액션을 선보입니다. この天才元山剛に挑んだことを後悔させてあげるわ 최강기는 4호점을 찾아와 강두팔에게 멋대로 일을 진행시켰다며 화를 냅니다. 그때 빵타지아의 본점 총지배인 미스터 큐가 등장하더니 신태양을 만나보고 싶다 합니다. 때마침 신작 제빵을 위한 양념을 만드는 태양을 보는데 가격은 얼마를 생각하냐 묻자 가격은 생각 안 해봤다는 태양을 보고 생각해보라 합니다. 드디어 빵 업계 정상에 군림하는 두 영웅인 상피에르 대 빵따지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영웅은 하나라며 빵따지아를 저승으로 보내겠다며 입장하는 강노일, 그리고 수줍게 등장하는 신태양. 드디어 강노일의 신작빵이 등장하는데 동그란 빵이 나오고 심사위원들이 맛을 봅니다. 사람들은 빵 반죽에 설탕과 버터를 듬뿍 넣어 쿠인이 아망이라 합니다. 충족감이 느껴지는 캐러멜 젤리 같고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진답니다. 그 촉감은 빵 속에 비밀이 있다 외치는 강노일. 빵 속을 들여다보던 심사위원들은 푸딩 속이라며 또 놀랍니다. 강노일은 그 속에 있는 카스타드 푸딩에는 일체 설탕을 쓰지 않았다며 외칩니다. 이 빵의 정체는 상피에르의 신작 쿠이니 푸딩 아망. 결과는 각 10점씩 만점을 받아 버립니다. 이제 판타지아의 신작빵인 제빵 57호를 공개하는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모양은 제각각인 빵들이 나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른데 빵 속은 똑같다며 다소 긴장한 듯한 심사위원들. 빵을 먹어본 심사위원들은 맛있다며 속은 단순한데 깊은 맛이 나온답니다. 태양은 카부키야의 빵인 제빵 57호라며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죠. 제빵을 처음 들어본다 하자 우리 가게에서 팔다 남은 빵을 특제 소스를 부어서 그걸 튀긴 거다 말하죠. 심사위원들은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팔다 남은 빵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맛이랍니다. 태양의 빵이 맛있다고 난리자 강노일은 맛이 얼마나 맛있든 간에 그건 팔다 남은 빵이라 합니다. 판타지아는 손님을 모독하는 거라며 분노하는 강노일. 사실 앞전에 강두팔은 우리 지점의 빵은 며칠이 지나도 맛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빵집에 있어선 최소한 해서는 안 될 금기라고 태양에게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빵이 버려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태양은 고집을 밀어 붙였던 것. 모두 다 맛있게 먹었지 않았냐 태양이 항의하고 심사위원들은 그치만 강노일의 의견을 채점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미스터 큐가 등장하더니 심사위원에게 채점 전에 두 작품의 가격을 듣고 싶다 합니다. 고급 재료들을 쓴 강노일은 눈치를 보다가 자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190엔으로 정합니다. 普通のクイニーアマンでも150円や100 이에 태양은 카부키야 갯빵 제빵 57호의 가격은 공짜라고 말해 모두를 놀래킵니다. 강노일이 이기려고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하자 어차피 팔다 남은 것이고 단지 우리 가게의 맛을 알아주길 바란 거다 합니다. 그때 강두팔이 일어나 공짜빵인 제빵 57을 내일부터 진열하겠다 소리칩니다. 빵타지아 4호점의 직원들이 각자 만든 팔다 남은 빵으로 만든 태양의 빵에 관심을 보이는 관종들. 결국 태양의 빵은 30점으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빵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나죠. 태양이가 출세했다면서 누나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점장은 무언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판타지아 신인전 소집 영장. 신인전이란 판타지아 그룹 전국 128개의 점포에 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 성주라는 신인전에 나가 8년 전에 3위를 받은 기록이 있었네요. 우승자에겐 상금 100만엔과 부상으론 3개월간의 프랑스 유학, 그리고 원한다면 본점에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신인전의 과제는 식빵이랍니다. 점장은 일반적인 신뢰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3주간 곰팡이가 슬지 않는 빵을 만들어야 하며 물론 방부제와 화학물질은 사용 불가의 조건이 있다 합니다. 원결은 보통 실내 환경에서 3주간이나 멀쩡한 빵이 말이 되냐 묻자 조금이라도 안전한 빵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는 점장.
원규는 태양은 뭔가 알고 굉장한 것을 할 거라며 자신의 힘으로 우승을 해 본점에 가고 싶지만 자신에겐 태양의 손이 없다고 슬퍼합니다. 그러자 원규에게 태양의 손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성주란. 태양의 손은 선천적인 거라면 안 된다고 하자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려나 봅니다. 성주란이 알려준 방법은 가짜 헬퍼를 차고 헤엄치는 것.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다 원규는 생각에 잠기는데 사실 원규의 아버지는 판타지아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었고 아버지는 집안에 있던 제빵기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었죠. 그 뒤로 원규는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기로 했지만 몸에 익은 건 지식뿐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는 원규. 한편 점장은 태양의 손은 간단한 게 아니라며 팔의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부터 흐르는 혈액이 식지 않고 손까지 닿는 거라며 태양처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태양의 손과 똑같진 않지만 근육의 가뭇으로 덮인 따뜻한 손, 태양의 장갑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합니다. 원규를 도와주기로 한 성주라는 몸 주인의 허락도 없이 EMS로 전기를 흘려 근육을 단련시키는 중이네요. 원규는 신인전 예선과제 제출 기간은 일주일이라며 시간이 없어 무리라 하자 그럼 본점을 포기할 거냐며 태양의 장갑 없이도 이길 자신이 있냐 뼈를 때려 버리네요. 그리고 태양은 곰팡이가 슬지 않는 와사비를 이용한 와사비 식빵, 제빵 32호를 만드는데 성공! 강도팔은 와사비에 들어있는 성분이 강한 향균 작용으로 세균의 번식을 막아 곰팡이를 억제한답니다. 원규는 자신에게 무리라며 본점에 못 들어가도 여기에 만족하자 자기 위로를 하던 그때 강도팔은 화수를 부어버리며 어차피 너처럼 근성 없는 놈은 본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패배에 잘하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있던 원규는 놀이터에서 구르게 되는데 태양은 어렸을 때 다치면 할아버지가 술을 뿌려줬다며 원규에게 제대로 소독 안 하며 균이 온몸에 퍼진다 알려줍니다. 균과 소독을 되뇌이던 원규는 이내 점장이 자신에게 이걸 알려주려 술을 뿌린 게 아닐까 생각하죠. 원규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빵을 만들기 위해 빵에 술을 넣고 만듭니다. 방달수에게 이 빵을 먹이는데 맛있다는 방달수는 축기가 오르는지 주사를 부리네요. 이 빵을 브랜디를 반죽해 듬뿍 넣어 밀폐해 구운 술빵이 아닌 오사카빵 1호라 말하는 원규. 원규는 알코올은 와사비와 마찬가지로 강한 향균 작용을 갖고 있단 걸 알게 된 셈. 그때 점장은 방달수에게 술을 먹인 게 누구냐며 화를 내고 원규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한편 빵타자 본점에서는 개까지 풀어가며 부정 사용을 한 참가자를 가려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다행히 현재까지 태양과 원규는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곰팡이가 슬지 말지는 두고 볼 일. 남궁 가인은 그때 크루아상의 빛을 꼭 갖겠다며 다짐하네요. 그리고 태양은 동굴에서 점토를 캐고 할아버지는 이 정도만 있으면 그걸 만들 수 있겠다 합니다. 신인 왕전을 3일 남기고 예선 결과 통보지가 오는데 태양과 원규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팔은 원규에게 앞으로 태양의 장갑까지 좀 더 힘내라 합니다. 드디어 본선의 날이 다가오고 태양의 장갑을 얻은 원규와 남궁 카이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본선은 A블록 16명, B블록 16명, 총 32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예상보다 예선 통과자가 많아 한 번 더 예선을 하겠다는 최강기. 58명 중 32명이 남는 과제를 말하려는데 31살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외모를 자랑하는 천영배가 등장합니다. 온 이유는 예선 결과에 납득할 수 없어 찾아왔던 것. 최강기는 천영배의 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제일 불쾌한 기분을 맛보게 한 쓰레기 빵이며 곰팡이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자신이 쓰레기인 건 알겠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천영배. 최강기는 그런 곰팡이가 잔뜩 쓰른 이 빵을 먹어보라 하고 천영기가 먹으려 하자 태양이가 말립니다. 그때 강도팔이 나타나 최강기의 과거를 폭로한다 협박하면서 어렵게 기회를 얻는 천영배. 이제 2차 예선 과제가 발표되는데 그것은 버터롤. 태양은 성주란에게 비밀 병기라며 잘 맡아달라 합니다. 원규는 이제 버터를 고르려 하는데 녹아버린 버터 대신에 녹지 않는 지 버터로 결정. 최강기는 저건 저수분 버터라며 버터롤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끈적함을 줄일 수 있다 하죠. 반면에 E부터 H 중에서도 쓰레기인 C 버터를 고른 태양에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네요. 강도팔 역시 태양에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하는데 그건 제빵사로서의 지식이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될 거라 하던 그때 오븐에 넣은 지 3분 만에 빵이 완성되었다며 당당히
당당한 표정을 짓는 신태양. 최강기는 이 승패는 버터를 고르는 시점에서 100% 결정되었다며 탈락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며 휴식도 없이 통과자를 발표하겠다는 최강기. 당연히 버터롤에서는 최적인 저수분 G버터를 고른 16명은 합격이고 다음은 A버터인 애쉬의 버터를 고른 13명. 태양은 자신은 사냥버터만 써서 뭐가 좋은 버터인지 몰랐다며 어리둥절. 사실 C버터의 정체는 마가린이었고 모두 다 멘붕에 빠진 모습이네요. 상피에르 본점의 점장 고아몬과의 대결을 믿고 태양을 따라 C버터를 고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 태양. 그때 남궁 카이는 명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고, 최강기는 태양이 승부를 벌인 것처럼 3분 만에 빵을 구웠다며 맛을 보려 합니다. 태양의 빵을 맛본 최강기는 또 재치 넘치는 리액션을 선보이며 베이퍼 액션이라 합니다. 그리고 베이퍼 액션은 고온으로 굽는다는 것 자체가 제빵사로서의 최악의 행동이고 태운다는 부담감 때문에 초인류의 제빵사만이 쓰는 기술이라 합니다. 그렇게 신태양은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성주란의 동생 성아란이 나타나 태양에게 관심을 보이며 호들갑을 떠는데 언니인 성주란이 또 우리 종업원을 건드린다며 도둑고양이라 하자 그건 네 엄마라 칭하는 동생 성아란. 헤드립의 아란의 뺨을 때리려다가 태양이가 맞고 맙니다. 강도팔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회장의 아들에겐 정부인 이외에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성주란이라는 것. 회장인 성시모에겐 장녀 성유란을 포함해 3명의 손자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판타지아 그룹의 지점을 맡고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사이라 합니다. 성주란의 언니 성유란의 신주쿠 중앙지점은 지점 중에서 일본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곳이고 무려 4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최상급 지점에 추천한 사람은 회장인 성시모. 그리고 주란의 동생 아라는 그랜드 호텔 안에 있는 신동경 지점의 차기 점장 데리고 손님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4위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아란을 추천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얘기를 들은 원규는 주란에게만 승산이 없는 지점에 머무르게 한다며 분노 중. 아버지는 아란을, 회장은 유란을, 외로워 보이는 성주란. 강도팔은 회장이 빵타지아 내부에서 정부인의 자식이 아닌 성주란을 좋게 보지 않는 세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태양은 성주란을 위해서 우승하겠다며 눈물 콧물 범벅입니다. 그리고 대진표가 나오는데 1회전에서 태양이가 맞붙을 상대는 성아란이었고 아란은 태양에게 라이벌이라며 친한 척을 하는데 태양은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제1회전의 과제는 메론빵. 아란은 이 과제에 자신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네요. 태양은 자신이 이기면 주란에게 언니라고 부르라 시키고 아란은 알겠다고 한 뒤 자신이 이기면 신동경 지점에 종업원이 돼달라 합니다. A블록 전원 빵을 완성하고 이제 심사를 하려는 최강기. 태양은 쿠키와 빵을 따로 구워서 그 사이에 메론 색깔 크림을 입힌 빵으로 모두를 놀래킵니다. 메론빵은 굽는데 시간이 걸리는 쿠키 반죽과 그 3분의 1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빵 반죽을 동시에 굽는다며 그 때문에 겉은 덜 구워져서 끈적끈적한 촉감이 미완성의 부분인데 지금 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퍼펙트 메론빵. 다른 이름으론 제빵 58호라며 좋아하는 신태양. 그때 아라는 자신의 빵을 먹어보라 하고 신동경 지점의 메론빵은 몇 번이나 먹어봤다며 태양의 승리를 하는 최강기. 아라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지 주란의 편을 들어주는 태양을 못마땅해 하며 자신의 복수를 이 코알라 가면을 쓴 자가 해줄 거라며 그때까지 약속은 보류랍니다. 아라는 3회전에서 태양과 코알라가 만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과 주란 중에 한쪽이 판타지아 후계자 경쟁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합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성주란. 3회전에 계약서가 걸린 만큼 무조건 이겨야 하는 태양의 2회전 과제는 야키소바. 빵은 준비되어 있으니 이 빵에 맞는 야키소바를 만들라는 것. 빵 말고는 요리에 자신이 없는 태양이를 왕소룡에게 데려가는 강도팔. 왕소룡은 면 만들기의 달인으로 고대 중국 암살권이 류계 신권의 계승자이기도 하죠. 그렇게 태양 일행은 왕소룡에게 면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결국 태양이는 2회전에서 야키소바 제빵 59호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금 10만원의 주인공인 최우수상은 신동경 지점의 코알라네요. 이제 3회전이 열리려 하는데 과제는 동물빵. 3회전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비만으로 포크레인을 타고 다니는 동킬 박사. 3회전이 시작되고 현란한 실력으로 빵을 만들어가는 코알라. 태양은 초록색 빵을 만든다고 온통 채소밭이네요. 코알라는 크리스탈 같은 반짝임이 돋보이는 마멀레이드로 용을 만들었네요.
아라는 주란에게 후계자를 포기하라며 다 이긴 듯한 표정을 보이는데 태양은 5분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라며 분주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최강기는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이미 태양의 패배를 확신하는 듯 합니다. 태양이가 5분을 열자 초록빛에 감도는데 입을 못 다무는 최강기. 초록의 거북이 모양의 빵에 모두들 놀랍니다. 원규는 고운 빵이라면 겉은 갈색이어야 하는데 초록이라며 한마디 합니다. 강두팔은 태양의 마법의 정체는 초저온 장시간 굽기라 합니다. 보통의 과자빵은 200에서 220으로 굽지만 오븐의 온도를 150 전후 초저온으로 하며 빵이 타지 않는다는 것. 용의 모양이나 거북이의 색깔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아이디어라며 둘 다 예술 점수 10점으로 동점을 주는 최강기. 이번엔 동길 박사가 용 모양 빵을 맛보는데 이내 괴성을 지르는데 유리 깨지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사실 동길은 소리를 지르는 걸로 맛있음을 표현하는데 코알라의 빵은 신기록인 225본을 받아 버립니다. 동길은 이번엔 거북이 빵을 먹어보고 역시나 소리를 지르는데 코알라와 같은 225본을 받습니다. 최강기는 무승부이므로 재시합을 하겠다 합니다. 코알라는 자신이 어떤 베이커리 본점에 점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신인전은 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권을 하고 싶다 합니다. 사실 코알라는 상피에르 점장이었던 구아몽이었고 최강기는 빵타지아에 있어서 신인이라고 인정되면 출전권을 가질 수 있다 소리칩니다. 그러나 코알라는 빵타지아 신인을 생각하면 태양이가 준결승에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렇게 승자는 신태양으로 결정됩니다. 코알라 아니 구아몽은 TV 시합에서 무승부 이후에 잘리게 되었고 그래서 코알라 가면을 썼던 것. 후계자 싸움이 꼬여버린 아란에게 주라는 먼저 손을 내밀지만 코알라에게 이제 너 같은 건 애완동물이 아니라며 화를 내버리는 아란. 알겠다던 코알라는 이대로라며 빵타지아는 성피에르에게 눌릴 거라며 성피에르의 오너의 야망은 끝이 없다고 충고해 줍니다. 비가 오는 날 아란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길을 걷는 구아몽. 쓸쓸해 보이는 구아몽에게 아란이 달려와 자른다는 말은 취소라며 그 훈훈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원규와 천영배의 제3회전 B그룹 준준결승 시합이 시작됩니다. 천영배가 동길 박사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면서 원규의 승리. 그렇게 빵타지아 신인 베스트 4가 결정되는데 신태양 대 남궁 카이, 가무진 대 원규. 이제부터는 어떤 빵을 만들던 자유롭게 만들라는 최강기. 한편 강두팔은 성유라는 성화랑과 다르다며 정말로 무서운 여자고 그 지점에 가무즈는 3회전 연속 부전승으로 올라왔으며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것이라 합니다. 준 결승전에서 맞붙은 가무진과 원규. 원규는 비장의 무기로 발화 현미 발효를 준비했고 우질은 꿈의 혐오인 환상의 해양 혐오를 완성한 듯 합니다. 드디어 대결을 시작되고 바라현미 혐오와 태양의 장갑으로 반죽을 시작하는 원규. 우질은 벌써 부풀어도 이상하지 않은 원규의 반죽 상태를 보고 놀라다가 이내 단백질 분해 효소인 엔드 프로테아제를 섞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죽이 부풀지 않자 원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건 성유란이 재료를 운반할 레시피를 매수해서 엔드 프로테아제를 혼합한 밀가루를 건넸던 것. 원규는 최강기에게 반죽이 부풀지 않으니 잠시 동안 에어컨을 올려달라 합니다. 실내 온도가 사우나급으로 올라간 이 시점에 꿈의 혐오로 프랑스 명물인 해초를 사용한 빵 오아르그를 완성한 가무진. 동길 박사는 빵을 시작하더니 꿈의 점수인 300폰을 줍니다. 찜통 더위에도 원규는 빵을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젠 포기하라는 분위기. 결국 미스터 큐는 아직 반죽 상태가 이렇다는 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강두팔은 원규에게 재시합의 기회가 있다고 하나 재시합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원규. 이런 상황에 대결을 펼치려는 신태양과 남궁 카이. 남궁 카이는 사상 최강의 크로아상 슈퍼 베이퍼 액션 크로아상 648을 만들어내고 태양이도 빵을 완성했는데 태양이의 빵을 맛본 최강기와 동길 박사가 쓰러지고 맙니다. 사실 최강기는 빵이 너무 맛있어서 쓰러진 거. 쓰러진 동길과 최강기에게 고급대원은 아마 살지 못할 거라 합니다. 그러자 제빵 44호는 간혹 먹은 사람이 천국에 가버린다며 좀 있음 돌아온답니다. 일어난 최강기는 태양의 멱살을 잡더니 죽을 정도로 맛있는 빵이었다며 승자는 태양이랍니다. 남궁 카이의 빵은 시식도 안 해보고 천국에 다녀왔다며 그대로 태양의 승리.
미스터 큐는 재료를 운반한 SP가 행방을 감춰 증거가 없다며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랍니다. 한편 가무즈는 성유란에게 결승전 때는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유란은 그 바퀴벌레 녀석들한텐 그냥 이기는 걸로 부족하답니다. 밖으로 나온 유란은 연구 중인 신해양효모 RAS와 태양의 손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보자 합니다. 드디어 열리는 39회 빵타지아 신인전 결승전. 최강기를 천국으로 보낼 때 썼던 판자를 유란이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번엔 판자를 쓸 수 없는 신태양. 유란은 우진에게 내 연구소의 폭파 전문가를 대기시켜놨으니 지거나 배신하면 알아서 하랍니다. 시합은 시작되고 태양은 빵 반죽을 물로 씻고 있었고 관객들은 자신들을 우습게 보냐며 제대로 하라 합니다. 이어 태양은 씻은 반죽을 그대로 냅두고 새로운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무즈는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그때 태양이의 빵 반죽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무즈는 바위 같은 빵을 완성했고 태양이는 풍선 같은 빵이 완성됩니다. 신형 해양 효모뿐 아니라 풍차로 빻은 밀가루를 사용한 가무즈의 빵을 맛본 미스터 큐는 100점을 뜻하는 공작 날개가 펼쳐지고 태양의 빵을 맛본 미스터 큐는 쓰러지더니 이내 태양도 공작의 날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내 불새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니 대회장을 활보하는 미스터 큐. 진정한 미스터 큐가 우승자를 발표하는데 우승자는 바로 신태양. 인정할 수 없는 가무즈는 따지고 이내 태양이가 물로 씻었던 이유가 바이탈 글루텐이라 말하는 최강기. 빵 반죽을 주물러 글루텐이 형성된 후 씻어내리면 밀가루는 없어지고 글루텐만은 남는데 태양은 첫 번째 반죽을 씻어 글루텐을 만들고 두 번째 반죽에 첨가해 빵을 만들었던 것. 한편 원규는 3, 4위 전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해 자신의 목표인 본점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원규는 결국 본점행을 선택하고 신태양은 본점을 포기한 채 원래 있던 곳에 머무른다는 반면에 가무즈는 태양이가 있는 남도쿄 지점에 근무를 희망해 모두를 놀래킵니다. 회장은 이번 신인전은 빵타지아 후계자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회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남도쿄 지점에 해당된다며 생각에 잠깁니다. 미스터 큐는 사라진 SP에 대해 유란에게 묻고 유란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 강두팔은 미스터 큐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독자적인 빵을 만들기 위해 동생과 자신을 두고 프랑스로 떠나 일본에서 성공을 거뒀다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태양은 빵을 처음 접하게 했던 강노일을 떠올리죠. 한편 가무즈는 성유란이 상페이르 회장인 강노일과 짜고 빵타지아를 병합하기 위해 빵타지아 전 주식의 40%를 취득했다 전해줍니다. 그러하자 가무즈는 모나코 컵을 말하며 세계 80여 개 가맹국이 참가하는 제빵 대회로 우승팀을 모나코 그랑 카지노에서 도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자신의 목적은 이 대회 일본 팀에게 걸어 100억엔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여 빵타지아를 되찾자고 합니다. 그렇게 배당금을 올리기 위해 지원규가 출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이들의 상금과 성주란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200배 이상의 배율이 필요하다며 지원규에게 희망을 갖는 가무진. 일본 팀을 약한 팀으로 위장해 배우를 조작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떠하는 지원규. 공개 연습 시합 당일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지원규로 인해 작품이 박살나고 맙니다. 그렇게 제2회 모나코컵 공개 연습 시합이 시작되고 세계 대회인 만큼 멋진 작품들이 늘어선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큰 사이즈의 일본의 생각하는 사람. 사실 저 빵 안에는 지원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무즈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년 예선 탈락한 일본이 올해도 저런 빵을 만든다며 아무도 안 걸릴 거라며 100억짜리 로댕 작전은 현재 80% 성공이랍니다. 아직 145배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이 급해 빵이 움직이는 기적을 선사하네요. 가무즈는 오히려 웃으며 지원규의 화력으로 배율이 300배가 넘었다며 150억의 로댕이랍니다. 최강기는 아무리 공개 연습 시합이라 해도 일본이 이번 대회를 크게 모욕했다며 운영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 드디어 제2회 모나코컵이 열리고 각국의 대표들이 입장하는데 배율도 이번 대회 최악인 300배고 최저의 평가라며 소개를 받고 입장하는 지원규. 각국의 대표 3명이 공을 던져 당첨된 세 종류의 식재료를 이용해 빵을 만드는 건데 일본 팀은 3번 다 계란만 골랐네요. 일본 팀은 그렇게 소금이나 설탕을 사용하지 않은 제빵 21호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보르네제는 일본 팀의 빵을 먹어보더니 5점 만점을 주는데 평가까지 자신의 과거를 되뇌이느라 모두 잠든 상황은 뭐야?
어쨌든 일본 팀은 1차 예선을 통과합니다. 이제 2차 예선 식재료 슬롯 머신이 시작되는데 난공 카이는 무서운 기세로 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 그러나 획득한 메달에 써져있는 모든 종류의 재료를 사용해 빵을 만들랍니다. 원기론 최강기에게 작년에도 이런 규칙이 있었던 걸 알려줬으며 프랑스 대표팀처럼 메달량을 조절했을 거라며 따지고, 강길은 작년과 룰이 다르다며 이 대회가 1조엔 규모의 거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프랑스 대표를 예선에서 지게 할 순 없었을 거라 합니다. 그렇게 부정행위가 느껴지는 가운데 34종류의 재료로 빵을 만드는 데 성공한 남공 카이. 빵을 맛본 보르네제는 훌륭한 빵이었다며 만점을 줍니다. 한편 지난해 우승팀인 프랑스 대표팀의 형제들은 일본과 동점을 기록한 에드워드에게 형편없다며 혼을 낸 후 합체를 시도합니다. 그때 모나코컵 본선 티켓을 거머쥔 16개 국가를 소개하는데 판타지아 신인전에서 원규와 붙었던 서치호크가 보이고, 그는 미국 대표로 쌍피에르 USA 대표로 출장 중이라 합니다. 판타지아 회장의 손녀딸 성유란의 소개로 참가했단 말에 일본팀은 멘붕. 가무지는 성유란이 우리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일본 대표팀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적을 투입한 것 같다 합니다. 한편 상피에르 회장은 성유란에게 당신한테 가무진이 복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유란은 주란이가 남도쿄 지점의 운영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다 하자 상피에르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공격할 때라며 상피에르 본점의 전 상품을 70% 할인 판매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남도쿄 지점은 지금 자금력이 제로라며 그 다음엔 우리가 본점을 인수하며 모나코컵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돌아갈 장소가 없어진다는 거. 여기에 본선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스피드 승부를 주는데 빠르게 빵을 만든 상위 8위까지 합격이랍니다. 일본 팀은 아슬아슬하게 8번째로 빵을 내면서 합격하게 됩니다. 여기 강노일은 위원장을 찾아와 일본 대표팀을 뭉개버리라며 우리 쪽 미국 팀을 우승시키라며 압박을 가하네요. 일본만 없애주면 결승에서 프랑스를 만나며 기권해준다는 조건. 다음 시합을 위해 모두 무인도로 향하는데 위원장의 지시로 일본만 끝자락에 붙어있네요. 무인도의 생활은 일주일이고 식량도 자급자족하며 그 일주일 동안 맛있는 과자빵을 만든 상위 4팀이 합격이랍니다. 자연인이 다 된 난공 카이는 무인도를 시합장으로 정한 거 위원회이며, 그자들은 프랑스의 우승을 원하기에 과일 같은 게 많은 곳은 북쪽 프랑스가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됩니다. 위원회는 일본 팀의 본거지가 바다에 잠겨버렸다 하지만 그건 사고라며 혹여 죽어도 상관없다는 강노일. 프랑스 팀은 위원회 연락을 받고 과일을 딴 후 불을 질러 버립니다. 위기에 빠진 일본 팀을 도와주는 피라미드. 사실 그들은 이집트 대표가 아니었고 모나코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모나코컵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모나코함 직속 부대. 위원회는 과제가 달콤한 과자빵 만들기인데 이걸로 일본팀은 과일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위기의 일본팀은 해안가에 있어 무사했던 여자수의 수액을 쓰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자와 수액만으로 붕어빵, 제빵을 만드는데 성공!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로 숲이 타버렸다며 무인도전을 재시합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빵따지아 오너의 대리로 성유란이 찬성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된 장소는 멕시코사 아우구스틴 강. 다시 한번 우여곡절을 겪다가 모나코 국강을 보게 되는데 비밀 경찰들은 지난번 무인도 사건의 위원장인 율링 라베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모나코 국강은 비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두려워 어제 라베가 행방불명되었다 전해줍니다. 또 대전의 대진표미 상세알루로 모나코로 돌아오면 전해준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2회 모나코컵 준결승전이 시작하고 일본팀은 스포츠빵을 만들어 프랑스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결승의 과제가 발표되는데 그 과제는 위식주를 과제로 3가지 승부를, 제1시합은 아름다운 빵의 난공 카이, 제2시합은 식사빵의 지원규, 제3시합은 고향의 맛을 살린 빵의 신태양. 그렇게 일본팀과 겨룰 상피에르의 자객인 미국팀의 선수도 결정됩니다. 제1시합인 아름다운 빵의 난공 카이 대 모니카 아데나워. 모니카는 자신의 특기인 사탕세공을 살려 화려함을 자랑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난공 카이도 왕관 모양의 작품에 초콜릿을 입히는데 과일이 더욱 돋보이게 되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모니카의 빵을 맛본 심사위원은 리액션을 펼치는데 리액션 때문에 경찰이 호송되고 맙니다. 심사위원은 모니카의 빵에 자신이 깨문 자국을 보라며 거기엔 기지가 5층으로 되어 있었고 보리 가루와 밀가루 배합을 틀리게 해서 5층으로 만들었던 것. 결국 모나코가 승리했답니다.
심사위원은 5층 고소우, 호송, 고소우 말장난으로 체포. 지원규는 제이시아 서치오코와의 대결에서 가족들과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심기일전에 승리를 거두나 보르네제는 정말 뜬금없이 칼빵을 맞는데 세계적인 삐에로라며 노리는 사람이 많다나 뭐라나. 보르네제는 희귀혈액형이라 수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모나코 국왕이 보르네제를 수혈해주고 죽고 맙니다. 그 뒤 국왕이 된 보르네제에게 신태양이 천국으로 가는 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결승전 제3시합인 섀도우 화이트와 신태양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섀도우는 곱빵 베이글을 완성하고 맛을 본 보르네제는 은하철도 999 리액션 중. ジョナあそこにいるのは君のお母さんだよ 이에 질세라 태양이도 제빵 61호 대마 제빵을 완성합니다. 태양이의 빵을 맛본 보르네제는 과거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진 뒤 보르네제는 더 이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레벨의 빵이라며 역사를 되돌리는 빵을 만든 태양이의 승리이고 제2회 모나코컵 우승은 일본 대표가 차지하게 됩니다. 강노일이 태양에게 다가와 축하를 하자 태양은 거부를 하고 강노일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한 후 사라집니다. 어찌됐든 우승은 일본팀, MVP는 신태양이 차지합니다. 일본팀은 모나코컵에서 받은 120억이 있는 상황이었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성주란에게 MVP로 받은 반지를 주는 신태양. 강노일은 성유란에게 쌍피에르의 사장이 되어달라 하고 자신은 잠깐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타지아는 120억의 자금을 가진 태양 일행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끌어안는 쪽이 상책이라 판단하고 성주란을 사장으로 앉히려 합니다. 그때 이미 성유란을 통해 판타지아를 상피에르에 병합시킨 강노일이 나타나 각각 배당금과 주식을 걸고 요리대결 프로그램인 따끈따끈 라인을 제안합니다. 강노일은 120억을 쓰게 만들어서 파멸시킬 계획이네요. 패널 배틀 방법은 특산물이 있는 9개의 도시를 3-3의 패널에 깔아놓고 그 패널을 쟁탈하는 걸로 승부하자고 합니다. 어느덧 따끈따끈 나이는 6회전을 맞는데 거기서 만난 김빵 대결의 최강의적 미키 노리에. 태양 일행은 최선을 다하지만 노리에는 강력한 리액션을 받아내며 승리하고 완패한 판타지아는 거의 대부분의 따끈따끈 판넬을 빼앗겨 버립니다. 역시나 강노일은 대전지와 재료의 찬스를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대전자를 선택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판타지아의 신태양을 쓰러뜨린답니다. 그리고 지금 8회전이 시작하는데 대전 상대로 성유란이 등장합니다. 성유란이 고른 판넬은 6번으로 비파나 딸기의 산지로도 유명한 곳을 골랐고 이런 좋은 과일을 사용해 훌륭한 타르트를 만들면 된답니다. 가무지는 성유란이 빵 만들기에 재능이 없으나 타르트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며 걱정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태양의 손과는 반대로 궁극의 과자 장인으로서의 재능이 눈보라의 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판타지아 팀은 과제도시인 치바현 토미오라 마을에 오고 비파를 사러 들어간 곳에서 주인을 괴롭히고 있는 성유란을 보내요. 성유란은 여기 있는 건 보존을 위해 항아리에 담아놓은 더러운 비파 뿐이라며 자신은 다른 특산물인 딸기를 쓴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주인은 태양에게 비파가 모욕을 당했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비파를 싸서 쓰러뜨려 달랍니다. 비파를 들고 나온 태양은 슈퍼 검은 비파 크로와상을 만들 거라 하죠. 드디어 시합날 성유란은 마치 버터가 녹기는커녕 반대로 얼고 있는 것 같은 눈보라의 손으로 실력 발휘 중. 역시나 태양도 쭉쭉 늘어나는 반죽으로 관중들을 환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주란은 이번 과제는 타르트인데 바삭한 반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걱정 중. 그러나 태양은 잘 늘어나는 반죽을 극한까지 늘려 완전히 투명한 반죽을 만들어 버립니다. 강도팔은 타르트건 크루아상이건 바삭한 반죽은 바로 먹었을 때가 맛있는데 둘이 동시에 타르트를 만들었다며 누가 먼저 시식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랍니다. 결국 두 개를 동시에 먹는 심사위원. 두 개를 동시에 먹은 최강기를 본 사람들은 엄청난 게 일어날 것이라 하죠. 결국 판타지아의 손을 들어주는 심사위원. 성유란은 기술면으로는 굉장했으나 초고단백분으로 바삭하게 만든 크루아상 반죽과 골동품의 비파가 어우러 찐 판타지아의 타르트는 기적의 맛이랍니다. 이제 9회전이 시작하는데 쌍페일에서 내보낸 건 미스터 큐였고 사실 미스터 큐는 강노일이 프랑스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의 동생인 소피강은 어째서 저런 악마를 도와주냐며 분해합니다. 성유란은 강노일이 일체 방해작을 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분해하네요.
사람들이 미스터 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며 이상하게 생각할 때 강도파는 미스터 큐는 순수하게 태양이와 겨뤄보고 싶은 거다 말합니다. 드디어 도전자들의 빵이 완성되는데요. 먼저 미스터 큐의 가오리 곱빵부터 맛보는 최강기. 가오리 곱빵을 먹은 최강기는 가오리로 변해 7개의 바다를 헤엄치겠다며 떠나는 리액션 중. 심사위원이 사라지자 강노일이 나타나 자신이 심사를 하겠다 합니다. 사람들이 따지자 자신은 쌍피에르와 팡타지아 양쪽의 오너라며 공정한 판단을 해준다 하죠. 그때 성주란이 태양에게 받은 반지에게 기도를 하자 보로네제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모나코 왕국의 후계자와 강노일이 함께 심사를 보기로 합니다. 태양의 맛을 맛본 강노일은 과거로 돌아가 태양이가 어릴 적 그 꼬마였던 걸 알게 되고 보로네제가 왜 저땐 상냥했냐며 독해에 올라온 태양이를 왜 안 도와줬냐 묻자 강노일의 과거가 나오는데 강노일은 제빵이 싫어 일본을 쓰러뜨리고 싶단 장면이었고 보로네제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냐 다시 묻자 내게 말해도 모른다 하는 강노일. 결국 태양과 미스터 큐의 대결은 무승부로 결정나는데 무승부를 말한 건 보로네제와 최강기였고 마지막 남은 강노일의 평가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강노일은 반전인지 빵타지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태양의 승리. 그렇게 제1회 따끈따끈 라인의 승자는 판넬 습득수 5대4로 팡타지아 팀이 승리합니다. 강노일은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맛있는 빵을 제일 처음 먹이는 것은 먹어주길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라고 말하고 보로네제는 일본의 빵업계를 위해 일부러 악역을 연기한 거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긴 그런 생각은 없다며 단지 돈이 갖고 싶어 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빵타지아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아직 선피에르가 있으니 지금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라 합니다. 태양이가 자신의 제빵은 좀 더 진화할 거라며 외치는 걸로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끝이 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따끈따끈 베이커리 한 번에 몰아보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의 매력을 뽑자면 리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품 중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맛평가 리액션 묘사가 호평을 얻으며 점점 리액션이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빵보다 리액션이 얼마나 초자원적인가를 비교하게 되는 본격 리액션 만화가 되었죠. 그리고 다심에 나오는 결말도 대단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